계엄설에 이어서 테러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나온 얘기가 키워드로 좀 등장을 했는데요. 계엄설 하면 한 인물 있죠,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그런데 오늘은 그거가 조금 더 나가요. 테러, 이런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를 포함한 그러한 정치 테러를 저희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테러인데요? 테러 가능성.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서 이제 계엄령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요. 그리고 뭐 서울의 봄팀 운영.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나온 거죠. 정부 계엄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엔 테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굉장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발언이고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뭐 수십 명 체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반이 됐는데 예. 그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누가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저런 분은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 저는 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논평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어떻게 된 겁니까?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등을 포함한 아까 보면은 약간 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인물, 야당의 인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 제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매우 난감했던 정말 헬기 타고 이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대선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은 지금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예방적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 당사, 국회 봉청, 국회의원회관, 기자소통관 무자비하게 정말 압수수색하고 야당 인사는 정말 통신조회, 압수수색, 기소,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탄압이 공포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충암파라는 충암고등학교가 국방장관과 뭐 방첩사령관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경고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지호 전 부대변인께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만의 조금 뭐 생각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구성원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계엄령이라든지 뭐 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암살 시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김민석 의원이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약간 좀 한정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김민석 의원 앞서 저 내용 정리됐지만 뭐 계엄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테러 가능성까지 쭉 얘기하는데 앞서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영상을 듣고 보니까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일관되게 저 계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딱히 명확한 아직 근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벽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갈수록 점이 가경이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 포기설을 이야기하더니 현직 수석 최고위원은 테러설, 계엄설 넘어서 가지고 테러설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다,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다 보면은 자기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엄설은 좀 오바했다,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계엄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테러설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납득할 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김주호 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1월 초에. 거기에다가 배현진 의원까지 또 그런 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테러란 말에 대해서 센서티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야당의 제1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테러라고 한 말을 저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민주당도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기란 교수님. 정말 저는 한심스럽거든요. 김민석 최고위원의 지금 최근 행태를 보면 저는 뭐 계엄 준비설, 정치 테러설 도대체 의도한 바가 뭐냐에 아무리 곰씹어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드는 건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자,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의 최고의 사령관은 김민석이다. 자, 그래서 계엄 준비설 예방 차원으로 던진 거고 정치 테러설 던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선 가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거다. 라고 하는 최고의 호위무사를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어떤 사법 리스크도 사법적 테러로 규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 테러로 규정할 겁니까? 저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견고한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다. 그 성을 쌓고 있는 최고사령관이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다. 자, 그러면 성은 쌓으면 쌓을수록 국민들로부터 저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김민석 대표 최고위원이 지금 저런 계엄 준비설, 정치 테러설을 제기했을 때 그 누구도 당내에서 어떤 반론도 비판도 없다는 것도 저는 놀랍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부터 멀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위험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서로 간에 토론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획일적이다 못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따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만나서라도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주호 전 부대변인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계엄설, 이번에 테러 가능성 이걸 오늘 언급했잖아요.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좀 든든합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는 최고위원이고 사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명품 핸드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뭔가 수권 정당이 국가 병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고해서 대비하자는 것인데 저는 별다른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구 대변인. 아니, 그러면 약간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방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그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까? 영광이나 곡성 이런 데 안 갑니까? 아니면 주변에 경호를 늘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이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계속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에 계속 이렇게 말로 퇴행시킬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군 그다음에 경찰 관련해가지고 뭔가 충암고 출신들이 정말 싹쓸이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테러 암살 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에
부산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로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로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예방적 조치를 했을 뿐이 없습니다. 제가 송영 지금 보니까 뭐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지금 놀란 거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테러가 정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면은 사실은 입에 올리기조차 말아야죠.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자꾸 환기할수록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모방 범죄를 획책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근거 없는 얘기 2개를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하시는데 군의 충암고 출신이 몇 명 있는 거하고 이 테러 가능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테러 가능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을 하는 건데 그것과 테러가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들으면서 피곤해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치열하게 좀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냥 테러 가능성 이거 있다. 근데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거가요.